반갑습니다. FAT 2급 44회 최신 기출 문제예요. 자, 최신 기출 문제 44회 근비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근비 단추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화면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요 회계 누르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근비 단추는 단추와 보조 장신구 등의 도소매를 운영하는 개인 기업으로서 회의 기간은 7기다 이렇습니다. 자료 내용 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주의하실 점은 이 파일을 들으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혼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풀어보고 난 후에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어보셔야 돼요. 분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파일만 듣는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몇 번이고 들어보실 걸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편하니까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하라고 했어요. 자, 거래처 등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표 회계 처리하기 전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기초정보관리에 모여 있어요. 요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중엔 거래처 등록이니까 거래처 등록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클릭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주식회사 샤랄라 패션에 상품 판매하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보를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해서 거래처 등록 03250을 하시오. 등록하시오 해놨습니다. 앞에 0은 붙일 필요 없어요. 3250 하셔서 여기다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사용자 전용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요.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한다 했습니다. 우편번호는 시험장 가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주식회사 한영키 눌렀네요. 자, 주식회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타이핑이 빠른 편 아닙니다. 샤랄라 패션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로 하면 되겠죠. 0번 사업자 번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11081 02129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은 이수빈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메인 매출 뭐 전체 이런 내용 없으니까 다른 내용들은 판매하는 원래 매출처인데 뭐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넘어가셔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올라가셔서 탭 키를 이용하시면 오른쪽으로 이쪽에 기본 사항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표자 주인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업태 하나씩 넘어가시면 되겠죠. 업태는 도소매업 되어 있으니까 도소매업이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종목은 의류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 가셔서 시험장에 보통 인터넷을 많이 끊어놓기 때문에 얘 눌러서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래 주소 입력하듯이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장 주소에 가셔서 바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줄 바꿔서 갈로 하셔서 충정로 2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가 내용이 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담당 부서 사원 거래처 분류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래 시작일이 언제 되어 있느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주의하실 점은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있는 내용 보고 다 해주시면 돼요. 전자사용 계약 전용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해놨습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 추가 사용이면 메일 주소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내용 보니까 샤랄라 뭐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됐나요? 오타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선택하셔서 네이버닷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실수만 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왼손으로 ESC 빠져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 수정해놨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 수정. 요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현재 차익이 발생되었어요. 차익이 발생돼서 잘못됐으니까 고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 보시고 계정 과목 하나하나 계정 과목 보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항목들, 그러니까 자산 중에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유동자산의 당좌냐, 재고냐, 비유동의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계정강을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자, 현금 1,500만 원 확인했고요. 보통 이금 얼마 있어요? 3억 49만 원 돼 있고요. 단기 매매증권 1,200만 원 돼 있고요. 외상매출금 4,500. 주의하실 점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이기 때문에 코드번호 109번 나오는 겁니다. 금액은 45만 원 맞습니다. 그 뒤에 있는 4,455만 원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내가 상품 매출로 돈 받을 거죠. 여기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차감적 평가 계정을 차감하고 난 순잔액, 외상 매출 순잔액이 4,45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지 그걸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자, 미수금 나오네요. 미수금 1,500만 원. 마우스 대수 좀 쓰지 마세요. 제가 마우스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지. 여기서는 마우스가 필요 없습니다. 자, 상품 금액 6천만 원 돼 있고요. 확인했습니다. 차량 운반구 6천만 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 원 똑같아요.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 나옵니다. 1,200만 원 맞고요. 비품이 600만 원 맞습니다. 근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러면 하단부로 내려가셔서 저 페이지 다운 눌렀습니다. 비품이 212번이니까 213번 누르시면 돼요.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 11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다시 올라갈게요. 비품까지 입력했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산인데 이게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코드번호 900번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금액이 2천만 원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외상 매입금 금액 얼마 있다고요? 2,005만 원이죠. 확인했고요. 미지급금 937만 3천 원 확인했고요. 예수금 158만 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85만 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확인했습니다. 단기 차입금 5,800만 원, 자원금이 4억 3,060만 7천 원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대체 차익이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똑바로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다음 내용. 거래처별 초기월 및 등록 및 수정해 놨습니다. 거래처 초기월 여기 있죠. 역시 일반적으로 분기하기 전에 다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찾으시면 돼요. 타이틀 다 있으니까. 주의하실 점은 외상매출금 명세에 가는데요. 외상매출금 클릭하면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얘가 활성화 되려면 코드를 클릭하시면 얘가 파란색으로 딱 변해요. 해볼게요. 쭉 변하죠. 요게 활성화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뭐 눌러서 F2번 누르셔서 여진상사면 여진이라고 치시면 여진상사가 나와요. 그럼 여진상사 금액이 1억 뿔뿔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어디 적어요? 적용 칸 따라 없어요. 없는 내용은 안 적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코드번호 나와있죠. 범준상사 3201예요. 코드번호가 있는 것들은 코드번호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금액은 30 뿔뿔 3천만 원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시 돌아갈 때는 미지급금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 아직 활성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코드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희지문구라고 입력해도 희지문구가 입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실 때는 오른다 F2번 누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코드 번호가 있으니까 3202 희지문구가 뜹니다. 금액은 42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기원마트 3203 되어 있습니다. 기원마트 금액은 517만 3천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난 뒤에 엔터 치시면 여기 차액이 없어져요. 차액이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올 때는 항상 뭐 누르자? 왼손으로 E에서 C 누르고 나오자. 이렇게 나와야지 차액이 있으면 어떤 자료가 뜬다고 그랬죠. 자, 다음 내용. 자,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이제 분기하는 거예요. 일반지표 분기하는 내용인데, 자, 일반지표 분기의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나와 있습니다. 본사 영업부 직원의 회식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했습니다. 얘는 어디 가서 입력한다고요?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셨어요. 날짜가 며칠 됐습니까? 3월 5일 0305 항상 이렇게 치는 버릇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0305 본사 영업부 직원들 회식하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차별에 뭐라고 한다고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코드 번호가 너무 많아요. 많을 때는 뭐 한다고요? 800번대 그렇죠. 811번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엔터. 대별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이거 뭐로 처리합니까? 그렇죠. 차별에 사왔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차별의 상품이 아니에요. 그럼 대별에 돌아주면 한다. 미지급금.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 돈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지급 하셔야 되고요. 이 미지급에 거래처가 들어가겠죠. 거래처 누가 들어갑니까? 카드사. 카드사에 돈 줘야겠죠. 그죠? 현대카드 금액 얼마? 15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붕괴하실 수 있겠죠. 붕괴가 안 되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붕괴부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3월 17일자 ESC 17, 17일 들어가겠습니다. 재고산 매출 거래 나와 있습니다. 예빈 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다음 달 말일로 받기로 했으면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란다고요?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401번입니다. 401번 상품 매출 얼마 매출했다? 55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차변에는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돈 못 받은 거예요. 외상인데 팔았는 물건이 뭔지 보라고 했습니다. 상품 판 거 맞죠? 그죠?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을 했을 때 말한다.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거래처에서 역시 들어가야 되죠. 외상 매출금 누구예요? 우리 회사가 금비단추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빈 상사에 해놨으니까 예빈 상사에 있어서 금액은 55만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이거 입력하다 보니까 거래처 입력하는 건 뭐 입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원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거래처 입력은 뭐 해야 됩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럼, 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그리고 각종 예금과 적금이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입력을 해주시는 게 정상이라 했습니다. 자, 거래처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메모를 해놓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월 8일자. 달 바뀔 때는 방향키로 040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4월 8일. 민주패션의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약속을 볼 수 있다.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일단 어음 받았으니까 차별을 만나고요. 받을 어음 되겠죠. 차별에 받을 어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민주패션의 상품 판매 대금 어음 받은 거죠. 민주패션.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대변을 받은 게 상품 매출한 거 아니에요.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받은 거예요. 즉 상품 매출하고 외상에는 뭐라 한다고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삼빵빵구 민주패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외상 매출금을 왜 어음으로 받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돈 주기로 했으니까 신용으로 그냥 돈 언제까지 줄게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해서 그때 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언제 줄래? 다음 주 줄게. 또 언제 줄래? 다음 주 줄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난 거죠. 야, 어음이라도 내놔. 왜? 어음은 주지 않으면 부도내면 되니까. 그래서 어음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이게 끝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차별에 우리가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 어음에서는 어음 관리, 자금 관리 해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갑니다. 가보시면 여기 적어놨어요. 적용명을 입력합니다. 70짜리. 급여 입력 후에 자금 관리 F3번 입력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자금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F3번. 어음을 받았어요. 그죠? 잠시만요. 자, 어음을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라 그러는데 받을 어음에서는 우리가 어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한다고요? F3번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단축키를 다른 걸로 넣어놨어요. 자, 경고 보면 자, 관리가 자관리 원래 F3번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단축키를 다른 걸로 써놔서 지금 안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자, F3번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죠. 이 화면에서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받았으니까 보관. 지금 보관에 와 있습니다. 원래 마우스 쓰시면 안 됩니다. 엔터 치면 약속음인가 묻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어음은 전자음이죠. 전자음 몇 번이라고요? 6번이에요. 그래서 6번 전자음 6번 누르시면 전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음 받았을 경우에만 어음 번호를 직접 입력한다 그랬죠. 자, 020 2021년 0408 아래 있는 1, 2, 3, 4 1이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7어음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엔터 치시면 자기가 수취해 있는 어음이다 나오고요. 엔터 치시면 발행 일자가 2021년 4월 8일 만나 묻고 있습니다. 맞죠? 엔터. 만기 일자는 2021년 0708로 되어 있습니다. 0708 입력하면 지급은행이 어디입니까? 여기 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F2번 누르시면 지급은행은 우리은행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체크하시면 되고요. 엔터 치시면 지점은 뭐예요? 어디라고요? 인천 지점 되어 있습니다. 인천 입력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엔터 치시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갔으면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 날짜 넘어갑니다. 4월 10일자입니다. 국민연금 영수증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영수증. 자, 내용 4월 10일자 내용 보시면 3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 기한 이래 국민은행 보통연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납부 금액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공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어떻다고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누구 은행 거냐? 국민은행 거라 그랬습니다. 국민은행 보통 나와 있습니다. 금액 36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50%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세금 입력하시면 세금공과 817번에 세금공과 있습니다. 저 스페이스바 쓴다고 그랬어요. 스페이스바 안 쓰면 위에 따라온다고 그랬죠. 금액은 50%니까 18만원이고요. 다시 차변에서 엔터 치시고요. 나머지는 개인이 지급한 급여 지급할 때 우리 뭐 한 거? 원천 징수한 거 말한다고요? 예수금이라 했지. 예수 지금 예수금 뜹니다. 요 금액이 18만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분계를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딴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날짜 5월 10일자로 넘어갑니다. 0510 5월 10일.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이다. 5월 1일날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확인해야 된다? 5월 1일날 계약금 지급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시 나와서 5월 1일자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니까 선급금이 얼마 있다고요? 20만원 있네요. 20만원. 그럼 20만원 있는 걸 확인하시고 5월 10일날 입력하는 겁니다. 자, 차별에 뭘 샀다고요? 상품 구입했어요. 상품을 구입하고 146번 상품. 얼마 매입했다? 이뿔뿔 200만원 매입했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대변에 5월 1일날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하고 아까 뭐 있었다고요? 선급금 있었죠. 선급금. 자, 누구한테? 아름패션이에요. 거래처 상대방 아름패션에 계약금 준 게 20만원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엔터 치면 대변 나오죠. 그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 되겠죠. 외상 매입금 역시 3008 위에 코드공을 쓰고 보고 치는 겁니다. 금액은 180만원만큼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되시겠죠? 힘들지 않아요. 쉬워. 자, 다음 내용 5월 25일자입니다. 5월 25일 영업부에 사용하던 승합차를 생생중고차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2,500만원은 전에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매각 직전에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 3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원 있습니다. 자, 이 분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를 해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일단 차를 팔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 3천만원짜리 30뿔뿔. 차변에 무조건 이 분계를 선행하셔야 돼요. 먼저 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이니까 209번입니다. 209번 감가상각 누계 얼마 있냐? 10뿔뿔 1,000만원. 요거 해놓고 생각하세요. 차량 운반구는 얼마지만 3천만원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원 있어요. 그럼 이 차의 장부가액이 얼마 된다? 2천만원 되는 거예요. 장부가 2천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500에 팔았어요. 2천짜리를 2,500에 팔았으니까 난 돈 번 거죠.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변입니다. 대변에 이 수익을 뭐 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그래요. 얼마 벌었다고요? 500만원 번 거죠. 차변에 2천만원짜리 2,500만원에서 500만원 번 겁니다.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2,500만원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 받으면 한다? 그렇죠. 미수금 됩니다. 미수금. 누구한테 팔았어요? 생생중고차에. 얼마 받아야 돼요? 2,500만원 받으면 되겠죠. 요렇게 분계가 됩니다. 요 분계는 여러분 연습을 좀 많이 안 하시면 이 5월 25일자 분계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분계를 해오시면서 아,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분계입니다.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5월 25일자였습니다. 다음 날짜 5월 30일자. 지방 출장을 다녀온 직원 지가연에게 출장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신한은행 보통연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5월 27일자 거래를 참고해서 출장비 증상 거래를 입력하시오 했어요. 5월 27일자 다른 날짜가 나와 있으면 이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5월 27일 가보시면 가지급금에 지가액이 붙어 있죠. 이것도 거래처 입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가지급금 얼마 있다고요? 20만 원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만 원 주고 있는데 30일에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대변에 자 가지급금 누구라고요? 지가연 얼마 있었습니까? 20만 원을 우리가 먼저 지급에다 계산 지급에 넣어있었죠. 그리고 출장 가서 사용한 돈은 22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럼 차변에 뭐가 발생한다? 여비통비라는 비용이 812번 여비통비가 발생하겠죠. 저는 집에서 스페이스바 씁니다. 얼마 썼냐? 22만 원 썼대요. 그럼 얼마 모자라요? 얼마 모자란다고요? 2만 원 모자라죠. 차액 2만 원만큼은 어디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은 누구 거?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2만 원 이런 문제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수기로 먼저 분계 다 하셔야 됩니다. 수기로 분계 다 하시고 입력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날짜 5월 31일자 5월 31일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 자, 한국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자문을 받고 자문수수료 5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했습니다. 자, 일단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대변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이 나갔는데 보통예금은 누구는 있냐? 국민은행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자, 대변 금액 얼마냐? 50만 원 줬어요. 내용 보시면 차에 뭐 준 겁니까? 라고 봤을 때 자문수수료를 줬다 했어요. 수수료를 주면 뭘 한다고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800번 다 하세요. 그냥 831번 수수료 비용. 아이고, 스페이스바 누른다는 게 엔터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9번 갑니다. 6월 10일자 나오네요. 2에서 0610 6월 10일자 본사 사무실이 5월분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다. 거래사를 입력하시어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 했습니다. 차를 뭘로 처리한다고요? 전력비 처리하라서 전력비 해야겠죠. 몇 번대요? 800번대 전력비. 차별에 전력비 금액이 얼마인지 봅시다. 금액 얼마 있다고요? 26만원 되어 있네요. 26만원. 대별에 뭐 줬어요? 보통예금. 누구네?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얼마만큼? 26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음 6월 25일. 전무분들 잘 모르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구입했습니다. 625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정보통신의 주식을 910만 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거래자를 입력하시고 단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옵니다.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통예금 나가는데요. 금액은 115만 원을 보내준 거죠. 915만 원 보냈습니다. 차별에 뭘 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 들어가는 금액 얼마 나느냐? 910만 원을 구입하고 했으니까 91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수수료는 뭘 처리하라? 영업의 비용 처리하라고. 그러면 이건 900번대예요. 945번. 이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는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뭐 중에서요. 영업의 비용 항목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영업의 비용은 이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동사업비,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나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체 메뉴 여기 눌러보시면 계정강업 및 적용동이 있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 우리가 기타에 보시면 판매별 밑에 기타에 보시면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쭉 나와요. 얘들이 영업의 비용 항목들인데 나오는 게 이자, 그 다음에 손실, 기부금, 그 다음에 기타의 대응사업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이론적으로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6월 25일자 회계 처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있는 게 전표의 수정 8점짜리 문제입니다. 입력 자료를 수정하라 해놨어요. 날짜는 10월 20일째 나와 있습니다. 10월 20일. 자, 우리가 현금 500만원, 외상 매출 500만원 되는데요. 유진 의상의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자계약수표로 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이 급여를 참고로 거래를 수정하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보니까 현금 500만원 받은 건 맞아요. 수표 받았으니까 500만원 받고 다 맞는데 유진 문구가 아니고 주식회사 유진의상 귀화되어 있어요. 이게 유진의상이라는 얘기예요. 유진의상 문구가 아니고 의상.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이렇게 바꾸면 오케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날짜 6월 30일자 갑니다. 6월 30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했어요. 대별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맞고요. 금액이 15만 6천원까지 맞습니다. 그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뭐로 처리하냐 이 말이죠. 자동차세 좀 뭐라 그래요? 그렇죠. 817번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동차 차량 공과가 아니고 세금과 공과로 변경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결산 파트 12월 31일 가계정 정리 수동 결산 나와 있습니다. 결산일 당일에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자료보다 20만 원이 부족한 확인돼도 원인을 알 수 없어 자선술로 처리하겠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기말 결산 시점에서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없어진 겁니다. 대변 현금이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차액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시약이 계정으로 원래 처리하는 게 정상인데 주의하실 거예요. 지금 뭐라고? 기말 결산 시에 뭐로 처리한다고요?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빠져나올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 결산이라고 그랬어요. 빠져나오셔서 자, 바드럼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을 적용해서 설정하고 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 위에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학계자립사 비용에 보시면 우리가 1년 동안 거래했던 내용들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학계자립사 가셔서 엔터만 치면 12월 31일 떠요. 여기서 바드럼에 대해서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애들은. 그래서 바드럼에 대해서 1%만큼 우리가 뭐 한다고요? 대손을 예상하라고 그랬어요. 바드럼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750만 원 있어요. 곱하기 얼마? 0.01 1%니까 혹은 1% 하셔야 돼요. 이렇게 7만 5천 나오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도 750만 원 여기에 곱하기죠, 그죠? 곱하기 1%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자, 했는 금액이 똑같이 얼마 나왔다고요? 7만 5천 나온 겁니다. 7만 5천 원만큼 충당금을 만들어주는데 바드럼에 충당금이 없어요. 그럼 7만 5천 원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얘는 입력할 때 어디 가서요? 결산 자료 입력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가셔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없더라도 요건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셔서 어디 가느냐? 엔터 저 쭉 넘어가다 보면 대손상각이라는 감가상각비 있으면 입력하면 되고요. 대손상각 외성매출금 없었어요. 바드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액은 7만 5천 원 구했죠. 구하시고 여기서 엔터 쳐주시고요. 여기서 전배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하면 이 전배 추가하고 나면 아는데요. 전배 추가하고 예하고 난 뒤에 확인하고는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일반 조표에 12월 31일 아까 현금만 뭉개했잖아요. 근데 대손 충당금 뭉개하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매출까지 구해줍니다. 여기까지 하셔야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그 결선자리면서 분계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잘 안 되신 분들은 왔다 갔다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셔야지 맺게 됩니다. 마지막 회계 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2에서 10 빠져나올게요. 1자금 명세 격리 일보를 조회하라 했어요. 1자금 명세 격리 일보를 조회해서 1월 15일자 그랬으니까 날짜 0115 가서 내용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내었습니다. 현금 잔액이 300 얼마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금, 당일 현금 뭐 잔액이라 따로 나오나요? 전일 현금, 당일 현금 300 얼마 돼 있는데 아니죠, 그죠? 다음에 보통예금 잔액이 보통예금 당일 잔액 보셔야 됩니다. 잔액 보시면 잔액이 얼마? 5억 2천 얼마 되는데 아니죠, 그죠? 아니고요. 단기 차액금 잔액 보셔야 됩니다. 당일 잔액은 5,800만 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바드럼은 없네요. 바드럼 있네요, 그죠? 바드럼은 당일 잔액이 60만 원 되는데 역시 아니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2에서 C. 자, 내용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재무상태표조회 나왔습니다. 제 여기서 얘기하는 재무상태표는 정기기 아니고 당연히 거 얘기하겠죠. 재무상태표조회 2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기타 비유동사상 금액 얼마인가? 언제요? 2월이라고 했습니다. 2월달 들어가셔서 기타 비유동사상 기타 비유동사상 내려가 보시면 기타 비유동사상 나오죠. 요게 단기거고요. 요건 정기거입니다. 기타 비유동사상 금액 얼마 있다고요? 2천만 원 있네요. 다음 몇 번? 1번 2천만 원. 잘 죽겠죠? 다시 빠져나옵니다. 3번 1월계표 조회하였습니다. 1월계표 여기 있습니다. 1월에 3월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출입 총 얼마인가? 1월부터 3월까지 1월계표 들어가셔서 월계표 편하겠죠?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03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액은 얼마라고요? 4,359만 3,190원. 정답은 1번이네요. 대체는 현금 안 주고 딴 거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체 금액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좀 버겁고 힘드시면 반복해서 몇 번을 계속 들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